Acho University. 손 씻고. 예. 예. 이거 저희 회의 있어가지고 네. 샌드위치 시키는 거 하나 드시고.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녹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거요? 우리 이거 지금 회의하는 거. 지금 회의하는 거요? 예,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녹화가 돼야 돼. 예, 예. 그 클라우드에 녹화가 돼요. 네, 클라우드. 예, 예, 예. 방재 교수님 연구실인 거세요? 박 교수님 연구실이세요? 자, 목소리 들리시죠? 네. 목소리 들리나요? 강 교수님 목소리 들려요? 네, 전 잘 들립니다. 방재 교수님 목소리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잘 안 들립니다. 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 잘 들립니다. 예. 네, 네. 저기 박민희 교수님 어디 계신가? 박민희 교수님 계시네. 오케이. 지금 이게 교학팀에서 누가 들어와 계시죠? 교학팀에서? 교학팀에 누가 계시죠? 저기 팀장님 계신가요? 저 교학팀에서 요거를 클라우드에 녹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박민재님 모두에게 저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린다고 나오네. 이게 기록 권한을. 저기 호스트가 지금 이게 호스트가 누구죠? 강 교수님 호스트가? 김현주 선생님인 걸 알고 있는데요. 김현주 선생님이 호스트로 되어 있으세요. 김현주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네. 아니, 일단 들어와 계신데 아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것 같으세요. 호스트가 이거를 녹화를 해야 저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계세요? 예. 김현주 교수님 호스트에 저기 녹화를 클라우드에 할 수 있는데 녹화하고 있죠?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클라우드 녹화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공개를 저기 뭡니까 저기 홈페이지 같은데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 녹화해서 그죠? 이후에 홈페이지. 교학팀에서는 누가 들어와 계세요? 교학팀에서. 김현주 선생님 들어와 계신 것 같으세요, 현재. 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은 성함은 안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아직. 예, 예, 저는 네.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같이 있습니다. 네. 같이 계신다는데요. 지금 네. 참가자 39명이면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대면 세미나보다 지금 많네요. 대면 세미나는 대개 한 20여 명 정도였는데 거의 40명이니까 상당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은 지금 12시인데 한 1분만 기다리죠, 뭐. 예, 지금 12시인데. 예, 그러면 저기 강 교수님 지금 네. 47명 사회 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1년 거의 한 올 1학기 또 쉬었고 이제 다시 올해 처음으로 아비주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9월부터 경영연구소장을 맡다 보니까 저희 경영연구소에서 사업의 하나로 아비주 세미나를 저희 이어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미나로 저희 신임 교원이신 박미지 교수님께서 좋은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이시고요. 박미지 교수님에 대한 소개는 저희 학장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47명 참가면은 그 대면 세미나보다 훨씬 참가자가 거의 2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thank you for joining, for particularly in the international faculty and students. Okay. 박민지 교수님이 한국말로 하시지만 아마 저기 자료는 영어로 돼 있을 겁니다. So I guess even though Professor Park is going to make a speech in Korean, but I think his materials will be in English. So welcome all the international students, the faculty, and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박민지 교수님을 소개를 드리면은요.
박민재 교수님은 아주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요. 아주 자랑스러운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생이고요. 카이스트에서 2010년인가요? 2010년인가 박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15년. 오케이, sorry. 2015년. 2010년에 아주대를 졸업하고 2015년에 카이스트 박사를 하시고 그동안에 서울광학종합대학교 대학원 ASSIT라고 부르는데 어시스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금년에 이제 아주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로 이비진사과 교수로 오셨습니다. 아주 그 연구가 활발하시고 많은 퍼블리케이션을 하셨고요. 아주 기대가 되는 very promising young scholar. Okay. So he graduated Aju University 2010 and then got PhD from KAIST 2015. He was assistant professor at the ASSIT University, and then he just joined the Aju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just this year. He has published a lot of papers, I think more than 20 papers, and including some top journals. And so he's a very promising scholar. We're pleased to have him at the Aju University. So 그 제목은 rethinking the strategic cannibalization in ICT industry, technology adoption and diffusion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박민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예. 네, 네. 박 교수님, 예, 시작해 주세요. 네. 네네. 일단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예,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민재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뵙고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쉬운 마음이지만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실은 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카니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사실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히 카니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포비아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의 매출이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 매출 잠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ICT 산업에서 이러한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즐기면서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발표의 순서입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전략적으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을 ICT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기술 확산 모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스 모형이라고 하는 뭐 혁신 계수와 모방 계수라고 하는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벨 쉐이프드 커브를 그려갔던 S 커브를 그려갔던 그런 바스 모형을 ICT 산업에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을 반영한 새로운 모형을 어떻게 그려갈 거냐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내용은 제가 최근에 아주대에 와서 퍼블리시한 논문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를 어답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했는지를 테크놀로지컬 포캐스팅의 소셜 체인지라고 하는 저널에 올해 이제 아주대 어필리에이션으로 처음으로 퍼블리시한 논문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관돼서 제가 지금 세컨드 라운드 JBR 저널 오브 비즈니스 리서치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 유즈 패턴에 관련된 연구를 같이 좀 공유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오늘 주제 핵심이 되는 카니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보면 프로덕트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제품에 대한 매출액이라던가 어떤 시장 점유율이 잠식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코크가 있었는데 코카콜라에서 만드는 코크가 있었는데 제로콕이라던가 다이어트 콕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콕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고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FMCG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1998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네들의 앞으로의 이제 프로덕트 스트래티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축이 라인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포터블에 관련된 제품군을 만들고 한 개 축은 하나는 컨슈머와 프로페셔널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얘기한 건 바로 카니발라이제이션 전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팟이라고 하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멋들어진 MP3 플레이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시장에 출시하면 당연히 아이팟은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사장될 텐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략을 취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전략을 이렇게 히스토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이거를 통해서 시장에 살아남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카니발라이제이션 포비아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잘 나가는 제품에 더 많은 인력과 리소스를 배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장이 도태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혁신이라던가 제품의 디퓨전 모델, 확산 모형은 일반적으로 벨 쉐이프드 커브를 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벨 쉐이프드 커브를 정통적으로 그린다고 알려져 있고 맨 처음에는 이너버터, 얼리 어답터, 얼리 머저리티, 레이트 머저리티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그 관심을 갖는 게 얼리 어답터와 죄송합니다. 자, 얼리 어답터와 얼리 머저리티 사이에 있는 이 틈이 크랙인데 크랙이 발생하고 우리가 이거를 캐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기술 마케팅하는 연구자들이 이 캐즘을 극복하는 전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카니발라이제이션을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S커브를 그리고 있고 잘 나가던 S커브, 이렇게 피크를 찍고 있는 S커브에 새로운 S커브를 그려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파괴적 혁신을 해가는 잘 나가는 제품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될 거를 알면서도 새로운 S커브를 그려가는 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네이버나 이런 데에 치면 증권사 뭐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많은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이게 대응하고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룰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도 갤럭시 S7과 5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호텔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차량, 주류 이런 인더스트리에 상당히 많은 카니발라이제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대학원 때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이 있겠지만 NC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성장하게 된 게임의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PC 기반의 MMORPG라고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 있었는데 증권사 리포트에 이러한 PC 기반의 리니지 게임이 모바일 게임을 만약에 리니지가 NC소프트가 출시하게 되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PC 기반의 게임이 모바일로 옮겨가면 당연히 채널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너무 인식이 많아서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 또 ICT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ICT 분야의 ICT 산업의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어떠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ICT 에코시스템을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얘기합니다. CPND라고 불려지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컨텐츠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이러한 ICT 마켓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타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바이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새로운 갤럭시, 이전번에도 갤럭시가 나오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게임에서도 예를 들어 컨텐츠 산업에서도 스타크래프트 1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2가 등장을 하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채널 관점에서 아까 NC소프트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하던 리니지가 있었는데 PC 기반의 리니지가 있었는데 모바일이 등장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카니발라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CPND 관점에서 ICT 산업을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특한 그 국가마다의 ICT 정책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핸드셋 번들링이라는 게 상당히 강한 국가죠. 즉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상황에 상당히 스트롱 타이가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러 가면 SK텔레콤에 가서 2년 약정, 3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를 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거의 통신사들의 점유율이 10년 전과 지금 데이터를 봐더라도 거의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형 통신사를 MNO라고 부르는데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MVNO라고 하는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CJ 헬로비전이나 이런 회사들을 투입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이거를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핸드셋 번들링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책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각 국가의 이러한 어떤 기술 확산이라든가 ICT의 전략을 살펴볼 때 CPND 전략 측면에서 에코시스템 측면에서 이런 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있는 이 논문은 제가 출간했던 텔레매틱스 앤 인포메틱스라는 저널에 출간했던 그 우리나라의 핸드셋 번들링 정책에 관한 논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VNO라고 하는 것을 계속 투입해도 시장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퓨전 오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의 확산이 ICT 산업에서 벌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ICT 에코시스템의 그러한 주체들, CPND라는 게 어떻게 타이를 이루어 있느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술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 중에 디바이스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간에서 벌어지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의 목표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은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의 어떤 확산, 그래서 기술의 어떤 확산이 ICT 산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ICT 산업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업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에코시스템 관점에서 ICT 산업 전반의 CPND라고 하는 게 어떠한 타입을 가지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기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궁극적으로는 디퓨전 패턴이 언제쯤 발생하는지 포캐스팅하는 그러한 매스메리컬한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될 거고, 그래서 이번 제가 연구를 할 때 사용했던 기본적인 모델은 록타 볼타 모델이라고 하는 어쨌든 다 바스의 그런 기술 확산 모형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그런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ICT 산업에서의 기술 확산 모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 간에 벌어지는 CPND 중에 디바이스 간에 벌어지는 거를 다루려고 하고 특히 애플의 사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폰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아이폰과 아이폰 사이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삼성전자나 애플에서 자기네들의 IR 그 공시를 할 때 사업보고도 공시를 할 때 보통 아이폰 시리즈가 각 개별적으로 몇 대가 팔렸는지를 절대 공시하지 않거든요. 아이폰 전체가 몇 대가 팔렸고 그다음에 시리즈에 상관없이 아이패드가 몇 대가 팔렸고의 이런 데이터만 있어서 저는 아이폰과 그냥 아이패드라고 하는 두 가지의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번 세미나 때는 제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례만 다뤘는데 삼성과의 차이점도 좀 보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iOS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은 완전 또 판이하기 때문에 이런 ICT 에코시스템 차원에서 기술 확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터레처 리뷰로 기존에 있었던 그러면 관련된 연구, 특히 기술 확산 모형을 수리적으로 표현한 모형은 어떻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오른편에 잘 아시겠지만 바스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바스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 확산 모형의 벨 쉐이프드 커브와 벨 쉐이프드 커브를 누적해서 그렸을 때 나오는 S 커브를 수리적으로 표현한 바스 디퓨전 모델은 보통 세 가지 변수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P라고 하는 The Coefficient of Innovation이라는 게 혁신 계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이미테이션을 다루는 모방 계수, 그다음에 M이라고 하는 마켓 사이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시장에 어떠한 제품이 확산되는지에 대한 패턴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게 바로 바스 확산 모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발전을 해가는데 그 중에서 발전되는 가장 큰 형태가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하는, 즉 이 모방 계수라고 하는 이미테이션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Q를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within product order of mouse라고 하는 제품을 그 아이폰을 구매한 사람이 아이폰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형태.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 order of mouse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사람이 아이폰을 사게끔 추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within product order of mouse는 보통 다 플러스 밸류를 갖는 양의 어떠한 그런 상관관계를 많이 갖지만 크로스 프로덕트 order of mouse는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포지티브일 수도 있다는 게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기술 확산 모형은 바스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모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콤페레츠 모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이 바스 모델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스트림을 보면 이 테크놀로지 디퓨전 모델에 관련된 특히 ICT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연구의 스트림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첫 번째, 우리가 3C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는데 첫 번째는 컨텍스트를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스나 기존에 있던 수립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펼쳐나가는 형태를 보면 첫 번째 컨텍스트에서는 어떠한 마켓 컨텍스트를 반영한 새로운 변수와 메소돌로지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소셜 미디어가 나온다. 그럼 소셜 미디어 어드버타이즈먼트를 반영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강조되는 네트워크 이펙트, ICT 산업에 강조 네트워크 이펙트라던가 혹은 전염 효과라고 하는 에피데믹 이펙트.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게 블록버스터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벨 쉐이프드 커브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어떠한 게임이라던가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초반에 수요가 상당히 큐에 이렇게 대기 행렬에 많이 몰리다가 순간적으로 터지고 줄다가 다시 S커브를 그리는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블록버스터 게임이라던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그래서 이러한 블록버스터를 감안한 새로운 기술 확산 모형을 그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를 보면 다양한 어떠한 산업군에서 이러한 기술 확산 모형을 어떻게 다룰 거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인더스트리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 같은 경우는 LCD 산업을 보면 이 제너레이션이 있잖아요.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변할 때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컨디션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리적인 모형을 만들 때 이런 컨디션을 우리가 가정하고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마켓 컨디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경쟁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거버먼트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켓 엔트런스가 싱크로링이라고 해서 선발 진입자와 후발 진입자가 시장에 동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선발 진입자가 시장에 먼저 들어가고 후발 진입자가 따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러한 기술 확산 모형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가 모노폴리냐, 독점 형태냐, 아니면 과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술 확산 모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확산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바스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3C라는 관점에서 발전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걸 수리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도입된 그 수리 모형이 그 LVCH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어시메트릭 네이처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어시메트릭 네이처라고 저는 가정을 한 게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먼저 시장에 들어오고 아이패드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조금 불공정한 형태의 어떠한 그 시작점을 갖고 제품을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을 다룰 때 어떠한 게 다룰 수 있는지를 모델을 좀 제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컴피티션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본 모델이 되는 게 록타 볼타라 모델이라고 하는 어시메트릭 컴피티션을 다룰 건데 이 록타 볼타라 모델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바스 모형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PQM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변수가 있지만 워드 오브 마우스를 두 가지로 나눈 게 사실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구매한 사람을 그대로 하는 거 아니면 비슷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또 다르게 워드 오브 마우스를 주느냐를 두 가지를 워드 오브 마우스를 구분한 그러한 형태의 모델을 도입을 해서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퍼스트 이큐에이션은 바로 스탠드 얼론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시장에 맨 처음 출시됐을 때
모노폴리스트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 제품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모형이고요. 이 모형 자체는 사실은 바스 모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록다 볼테라 모델이. 그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델은 이제 그 아이폰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라는 게 시장에 들어오면 이제 경쟁 구조 컴피티션이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이 식은 아이패드가 등장을 했을 때 아이폰에 관련된 그 테크놀로지 디퓨전 모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패드의 테크놀로지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워드 오브 마우스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수리적으로 표현을 한 그런 모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first stage가 아이폰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때의 아이폰은 아직 아이패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의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가 들어온 C2라고 하는 타임 시리즈적으로 C2라고 하는 아이패드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컴피티션이 만들어졌을 때의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의 상황입니다. 세컨드 스테이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 1과 알파 2라고 하는 이 코에피션트에 따라서 사실은 5가지의 어떤 시장 환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장의 어떤 컨텍스트, 시장의 상황을 이 5가지 코에피션트로 우리가 조금 구별해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은 워드 오브 마우스 컴포넌트를 크로스 프로덕트 1과 그 다음에 위딘 프로덕트 엘러먼트로 2가지로 나눴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피티션인 상황에서 어떻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소드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은 기술 확산 모형은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퍼져가는 게 아니라 논리니어하게 퍼져간다. 즉 S자 커브를 많이 그려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논리니어 스퀘어 모델로 이 코에피션트를 조금 추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레벤버그 마르코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논리니어 NLS의 오디널 스퀘어 최소 자승을 추정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좀 멀리 있는 그런 해를 추정할 때 조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리고 가우스 뉴턴은 좀 가까이 있는 해를 추정할 때 쓰일 수 있는 이 2가지를 결합한 레벤버그 마르코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코에피션트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타임 시리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쓴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의 약점일 수도 있는 게 아이폰이 이렇게 시리즈로 공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고 아이패드로 시리즈로 어떻게 세분화되어서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아이폰, 아이패드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우리 계산을 해봤고요. X축에 있는 T라고 하는 게 분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슬리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분기로 1분기, 2분기, 3분기, 10분기, 20분기, 30분기, 40분기의 쿼터리 데이터고 Y축에 있는 거는 밀리언 유닛입니다. 그래서 몇백만 대가 팔렸냐.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냥 디스크립티브하게 이 데이터를 보면 아이폰은 마켓에 2007년 3쿼터에 이제 서드 쿼터에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는 그로부터 한 3년 후인 2010년 서드 쿼터, 즉 T로 따지면 우리가 X축에 T13에 들어왔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스크립티브하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예측을 조금 해보면, 수리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어떤 형태가 있냐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를 해봤더니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가 13, 타임 13까지는 혼자 개별적으로 모노폴리스트처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그냥 첫 번째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장 크기와 이노베이션 코에피션트 혁신 계수, 모방 계수 그리고 R스퀘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값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2번째인데 이제는 아이패드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를 보는 겁니다. 봤더니 P1이라고 하는 값이 거의 마이너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고 알파 2는 1에 가까운 값, 알파 1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건데 이게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알파 1과 알파 2가 좀 극단을 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거의 1에 수렴하고 있고 0에 있기 때문에 알파 2를 0이라고 하고 알파 1을 0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 알파 2라고 하는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이패드는 아이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아무리 이렇게 존재를 해도 아이패드가 시장에서 존재를 하지만 아이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이폰은 아이패드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좀 차이가 극명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1이라고 하는 그 혁신계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0.010을 갖는데 사실은 이 혁신계수는 마이너스 값을 원래 잘 갖지 않는 일반적으로 바스 모델의 철학에 따지면 플러스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0에 마이너스 0.010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파2를 1, 알파1은 0, P1은 0이라고 이 결과, 이 지금 두 번째 식의 추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어시메트릭한 그런 컴피티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에게 상당히 유리한, 아이폰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장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스티브 잡스는 계속 새로운 제품을 내보내면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패드가 등장을 하면서 아이폰에 유리한 환경만 구축이 되고 오히려 아이폰의 매출액만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파1을 0으로 놓고 알파2를 1로 놔서 그거를 다시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세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도 보면 B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밸류를 갖고 있거든요. B1이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상당히 독특한데 즉 이 의미를 우리가 식적으로 따져보면 아이패드가 아까는 스탠다드 바스 모델로서 작동을 한다. 즉 아이폰에 의해서 아이패드는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패드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의 시장을 상당히 많이 아이폰이 가져오는 형태로 우리가 식을 해석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에 워드 오브 마우스 측면에서는 네거티브나 파지티브 텀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B1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가 B1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는 워드 오브 마우스가 네거티브라는 거예요. 즉, 이 분석 결과를 정리를 하자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있고 아이패드라는 게 뒤늦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이패드가 아이폰의 시장을 잠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취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이폰이 기존에 갖고 있던 마켓 규모보다 아이패드이 등장함으로써 마켓 규모가 아이폰이 할 수 있는 게 마켓 규모는 더 늘어나고 하지만 네거티브한 이펙트는 주더라라는 겁니다. 워드 오브 마우스 측면에서의 네거티브한 이펙트는 주지만 아이폰이 할 수 있는 마켓 크기 자체는 아이패드 것을 뺏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리컬 에비던스를 보면 녹타 볼타나 모델을 우리가 어시메트릭 컴피티션을 통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디퓨전 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카니발레이션을 만들어 가면서 실제 카니발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아직 사실은 제가 이 연구가 이제 마무리된 연구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좀 반영해서 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LV라고 하는 그런 방법 없는 기술 확산 모형에서 어시메트릭 컴피티션 조금 불균형된 그러한 그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서 어떻게 기술 확산이 일어나는지를 봤고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아이패드와의 관계를 보면 서로 네거티브하고 파지티브 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이 아이패드의 마켓 쉐어 자체를 뺏어오는 효과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워드 오브 마우스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제품 간의 워드 오브 마우스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아이패드 구매자가 아이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관계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사실은 관심 있어 하는 게 이 세 번째 있는 임플리케이션인데 이걸 좀 더 수리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Non-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the Proposed LV Model이라고 하는 지금은 유니다이멘셔널한 어떠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논다이멘셔널하게 만들어서 보면은 아이패드의 역할이 존재를 합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크기를 뺏어오고 시장을 더 크게 하고
뭐 워드 오브 마우스는 네거티브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딜레이 인 더 피크 타임이라는 거예요. 자, 아이폰이 존재를 했는데 아이패드가 등장을 하면 아이폰이 그려야 할 S커브의 피크가 상당히 빨리 왔다면 아이패드가 등장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그 슬롭을 조금 더 미리게이링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더 줄여가면서 조금 더 이 피크를 늦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시장에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리적으로 이거를 검증을 해봤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워드 오브 마우스가 마이너스인 게 오히려 더 효과를 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지금 아주대 와서 최근 앞으로 몇 년 동안 좀 연구할 주제가 바로 이 ICT 산업에서의 전략적인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제가 예시로 들어서 좀 연구를 해봤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른 CP&D 관점의 다른 산업으로도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은 완전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리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확산 모형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연구의 리미테이션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해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분명히 시즈널리티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타임 시리즈적으로 휴대폰이 잘 팔리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던가 뭐 이러한 시즈널리티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러한 시즈널리티에 대한 반영을 못했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즈널리티를 반영한 C계열 모델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쉽게도 삼성이라던가 애플 같은 경우는 휴대폰의 판매에 관련된 게 먼슬리 데이터가 아니라 쿼털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계도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제너레이션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반영해서 모형을 만들 거냐 그런 게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가 스스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스트럭처 오브 ICT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CP&D라고 하는 거를 관점으로 ICT 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CP&D가 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타이의 형태가 변해갑니다.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상당히 강한 핸드셋 번들링 사업이지만 요즘에는 또 넷플릭스라든가 OTT가 등장을 하면서 플랫폼과 컨텐츠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타이의 형태가 변해가면서 ICT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니발라이제이션과 그런 기술의 확산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측면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외부에 계신 분과 아마존 AWS에 계신 분과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는 이러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서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장 그런 데서.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서버 시스템과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다 가지 않고 보안 때문에 레거시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라우드 컴퓨팅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로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때 적합한 라이트 믹스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새로운 모형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가 아이폰에 주는 효과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장의 크기를 뺏어오게끔 해서 아이폰이 더 시장 크기를 많이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효과는 제품 간의 워드 오브 마우스 측면에서 아이패드의 어떠한 발전이 아이폰의 부정적인 워드 오브 마우스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피크 타임에 대한 딜레이를 처리하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아티클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비디오 클립으로 여러 가지 그 아티클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잘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 아티클을 보게 됐습니다. 왜 더 나은 테크놀로지가 테이크오프를 천천히 하느냐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 확산이라고 하는 게 막 빨리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테이크오프 하는 게 시장에서의 왜 더 중요하고 장점을 갖느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이패드가 아이폰에 주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피크 타임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늦춰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현재 연구하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카니발라이제이션에 대한 ICT 산업에 관련된 거는 연구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MIS에 제가 이제 필드에 있지만 MIS에 있는 연구자들이 사실 IT 산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인포메이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추세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어답션 하는 거와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기업들이 정부 주도로 어떠한 그 기술을 어답션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게 달라서 이거에 관련된 좀 차이를 알아보는 그러한 연구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IS 유즈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마다 다른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런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어떠한 패턴과 중소기업의 특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IS의 어떠한 활용의 레벨을 밸류 액티비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우리 MIS 교과서에도 항상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기업에서 수용할 때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의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우리 기업의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하는 경우가 있고 서포트 액티비티의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차이에 따라서 이거를 활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기업이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고요. 두 번째는 그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핵심인 스마트 팩토리도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임베디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스마트 팩토리를 사람들이 왜 수용하면 왜 수용을 하고 근데 활용을 하면 왜 활용을 하는지에 관련된 연구를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답션 연구고요.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의 어답션에 어떠한 요인 때문에 하는지에 관련된 연구고 제가 아주대 와서 처음으로 아주대 소속으로 연구를 퍼블리시한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건너뛰도록 하고요. 근데 이 연구를 제가 오늘 좀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이 데이터 샘플 때문입니다. 샘플이 사실은 우리나라 2012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샘플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당연히 이거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고 당연히 어떠한 데이터셋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경영학 연구에 사실은 좀 패러다임 변해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정부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부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우리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연구를 저는 좀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조금 더 서베이 외에 우리가 풍부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를 중소기업에서 하는데 어떠한 디터미넌트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중소기업들이 수용하느냐에 관련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임플리멘테이션과 어답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항상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연구를 할 때도 문제가 어답션과 임플리멘테이션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떠한 기술을 수용할 때는 정부의 어떤 레귤레이션적인 프레셔라던가 이런 것들로 어답션을 할 수 있지만 어답션이 꼭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답션에 가져오는 이유와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가져오는 디터미넌트를 구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었습니다.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요인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관련된 그러한 디터미넌트, 그 스마트 팩토리를 수용하게끔 하는 디터미넌트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리터레처 리뷰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퍼시브드 베니핏, 조직의 어떠한 준비도, 그다음에 익스터널 프레셔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거의 뭐 30개가 넘는 측정 항목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 퍼시브드 베니핏이 여기에 있는 이 메저먼트 아이템들이 잘 매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 팩터 애널리시스를 했고요. 샘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했는데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를 어답션 할 거냐 아니면 임플리멘테이션 할 거냐에 따라서 1,0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러니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1 또는 0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썼는데
제가 이 논문을 그 저널에 퍼블리시 할 때까지 사실은 리뷰어와 에디터가 상당히 저한테 코멘트를 많이 줬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수님들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게 어답션의 레벨이 존재를 하니까 오토메이션일 수도 있고 오토메이션도 스마트 팩토리의 단계로 볼 수 있고 아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증가 그리고 오토너머스라고 하는 자율화 자체도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이게 다 스마트 팩토리인데 다 레벨마다의 그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수용을 했냐 안 했냐 활용을 했냐 안 했냐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연구의 약점 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런 그 모형을 만들고 우리가 멀티플 리그레션 로지스틱 방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어답션 하거나 혹은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수립하고 그런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점점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연구 데이터도 다 이 오픈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data.go.kr에 가면 정말 많은 데이터셋이 우리나라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그리고 연구를 목적으로 그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면 정부 보안이나 안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상 다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요청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원이라고 하는 스프리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나라 AI에 관련된 실체 조사를 상장사 포함해서 5,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지금 서베이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도 우리가 스프리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데이터의 풍성함 때문에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지금 아주대에 와서 이 데이터셋을 상당히 좀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앞으로 이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하는 경우가 원하는 연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조금 축적을 많이 해놓으려고 하고 특히 ICT 산업이나 인포메이션 시스템 쪽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나름의 좀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 놓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보진흥원에 요청을 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4,300개 기업들의 데이터를 다 이렇게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거의 한 30페이지 되는 그러한 서베이의 어떠한 그 데이터 그 설문지인데 이거를 통해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게 바로 이 연구 결과물이고 이거를 퍼블리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세부적인 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분석을 어답션이라고 하는 디시전과 그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디시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수행을 했다라는 거고 Y 베리어블이 1 또는 0이라고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활용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봤더니 해부 테스트의 결론을 봤더니 확연히 어답션이라고 하는 거와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그러한 코즈 앤 이펙트를 코즈를 주는 요인들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어답션을 줄 때 그 시그니피컨트한 팩터와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시그니피컨트한 팩터가 상당히 상이하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이라고 기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어답션과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제를 구별해서 분석을 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폴리시 메이킹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답션이라는 건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을 이루어지기 위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연구의 마지막 끝맺음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세컨 라운드로 돌고 있는 JBR의 세컨 라운드로 돌고 있는 연구 내용이고요. 이 연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셋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서너 개 정도로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오픈 데이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항상 얘기하는 밸류체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가 있고 기업에 서포티브 액티비티가 있는데 기업마다
서포티브에 더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많이 쓰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은 프라이머리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을 한번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해보자라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에요. 밸류체인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밸류체인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것도 사실 정책적인 관점의 논문을 쓴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 기업들에 맞는 정보와 버짓을 뭐 배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떠한 형태로 맞춤형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기 위한 연구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모델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밸류체인 특성 기반으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의 특성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썼고요. 그래서 기업들, 중소기업 2,0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을 클러스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세 가지 관점, 기술적인 관점과 조직, 그 다음에 환경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아노바 테스트를 통해서 뭐 3개 이상의 어떠한 그 그룹들의 차이를 보는 아노바 테스트, F 테스트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구의 기본적인 어떠한 그 개념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기업의 어떤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러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와 서포티브 액티비티라고 하는 밸류체인상의 기업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특성에 따라서 기업들을 2,000개의 기업들을 클러스터링을 했고 현재 그 5개의 그룹이 나눠졌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5개의 그룹을 분류를 했고 첫 번째는 프리미, 두 번째는 로지스틱 익스퍼트, 미스터 에브리맨, 팔로워, 올라운드 리더라고 하는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레이블링을 해주면 조금 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 조사나 뭐 이런 표현이라 제가 조금 안 썼었는데 리뷰어가 이런 용어가 더 좋겠다고 해서 좀 바꾸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레이블링은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액티비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값을 보고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나서 뭐 요인 분석 같은 경우는 메저먼트 아이템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테크놀로지컬 어떤 특성이 이 그룹 5개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술적인 관점 그리고 조직적인 관점 그리고 환경적인 관점에서 이 5개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그룹에 맞춰서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정부가 중소기업에 관련된 정보와 어떤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프리미라고 하는 이 그룹에게는 어떠한 정책적인 자금을 투여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는 게 좋을지 미스터 에브리맨에게는 어떠한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이 기업들이 더 발전을 할지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뭐 그리고 이거는 뭐 디스커션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연구, 스마트 팩토리의 어답션과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지금 밸류체인 관점에서의 SME를 클러스터링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4가지 관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경영학 연구가 가져야 할 4가지 꼭지로 보면 아카데믹 퍼스펙티브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IS 연구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코리안 컨텍스트로 연구를 했다라는 측면이고요. 밸류체인 액티비티가 오랫동안 계속됐던 그런 연구 분야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아카데믹 퍼스펙티브가 있고 프랙티컬한 퍼스펙티브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IS가 중소기업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드라이버를 명확하게 좀 제시해줬다라는 거 그다음에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좀 더 정책적인 관점에서 좀 더 맞춤형 정책을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피리컬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객관화된 오픈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게 있고요. 4,300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이 한 2,100개 정도가 돼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메소돌로지 측면에서는 여러 메소돌로지를 활용하면서 그걸 컨버전스 했는데 리그레션에서는 멀티플 로지스틱을 썼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노바 테스트를 통해서 그룹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이런 연구를 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들의 컨트리뷰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이제 투고를 하려고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all good things require effort라고 되어 있고 U-shaped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고 있거든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야 무조건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투자하면 무조건 퍼포먼스가 잘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인포메이션 시스템 파라독스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사실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투자를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성과가 나지 않다가 나중에 이렇게 성과를 나는 형태가 많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를 리니어한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U-shaped 릴레이션십을 한번 검증을 해보고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 텀을 넣으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와 서포티브 액티비티에 스퀘어 텀을 넣어서 봤더니 이게 플러스 밸류라는 거는 두 개 다 U-shape 릴레이션십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오가나이제이션 레디니스라고 하는 기업이 원래 정보화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모더레이팅 이펙트를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퀘어 텀들이 있고 얘네들이 모더레이팅 이펙트를 만약에 줬을 때 어떠한 형태로 되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IS 인베스트먼트에 관련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와 서포티브 액티비티 모두 다 U-shaped 릴레이션십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IS 때문에 퍼포먼스가 늘어나는 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U-shape로 늘어나는 게 바로 파라독스 오브 IS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이론에 적합한 건데 기업들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갑자기 적용을 하라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이렇게 저항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직 자체를 리엔지니어링 시키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치려면 플러스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 연구에서 조금 입증이 됐다. 임피리컬 데이터로 입증이 됐다라는 걸 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서포티브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오가나이제이션 레디니스가 모더레이팅 이펙트가 마이너스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조금 작은 로우 OR 그룹과 하이 OR 그룹이 이 U-shaped 릴레이션십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하이 어시뮬레이션 캐파시티 그러니까 오가나이제이션 레디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떨어지는 내용과 올라가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미리게이팅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퓨처 리서치 앤 플랜인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비즈니스 디파트먼트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같이 좀 연구하고 있는 게 우리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메소돌로지 측면에서의 그 빅데이터나 그런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임베디드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연구, 그다음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술과 어떠한 혁신의 전략 관련된 걸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는 소셜 임팩트 오브 ICT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AFDB라고는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ICT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발전을 가져오는 거에 관련된 연구를 AFDB와 좀 코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여성 인권이라든가 커럽션을 방지하는 거라든가 전자정부라는 걸 통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디지털 뉴딜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원과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앞으로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그러한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린 차트입니다.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점점 IT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MIS 쪽이나 IT 비즈니스 쪽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그러한 관련된 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의 어떤 연구 주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이비즈니스 학과 MIS 필드에 계신 교수님들이 학과 전체적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필드가 같이 좀 논의하면서 정해가고 있는데 그런 필드에 따라서 학과가 같이 조금 연구하는 연구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조금 많은 분야가 우리 MIS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양한 연구를 학과 교수님들과 학과 차원에서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러한 그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앞으로는 좀 연구 프로젝트를 조금 많이 우리 학교로 가져와서 우리 경영대로 가져와서 좀 다양한 연구를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그게 대학원생들의 수급과 대학원생들의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제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뭐 시간이 거의 됐지만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죠. 우선 박 교수님 오늘 주제 외에도 앞으로 현재 리서치 인 프로그레스, 그다음에 리서치 퓨처 디렉션 뭐 이런 거를 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질문 있으면은 하시죠. 교수님, 예. 박민재 교수님, 저기 장병윤입니다. 저기 네, 예, 교수님. 예.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혹시 그 첫 번째 연구 관련돼 가지고 아이패드하고 아이폰 상황만 고려를 하셨는데, 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는 타임 시리즈의 이제 데이터의 변화가 삼성의 삼성도 이제 마켓 쉐어가 높기 때문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뭐 폰이라든지 패드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타임 시리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컴피티션 관점에서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뭐 설명력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코멘트는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사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수님께 그런 말씀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아직은 제가 사실 리서치인 프로그레스고요. 그래서 삼성 데이터도 지금 모으고, 아직 투고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저는 지금 시장에 애플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연구 모형을 만들고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고요. 삼성이라던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마켓에 지금 양분되어 있는 이런 마켓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고려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사실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얼굴을 비디오를 켜가지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민지 교수님, 우선 카니발라이제이션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적에 새로운 프로덕트를 낼 적에 대부분의 질문이 두 개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을 카니발라이즈 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토탈 세일즈, 토탈 프로핏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맥시마이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옛날 제품을 이제 카니발라이즈 하지만 그러나 토탈 세일은 커질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옛날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새로운 것이 옛날에 갖고 있는 세일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다. 뭐 그런 생각이 질문 하나고요. 질문 두 번째는 이건 뭐 새로운 연구 분야일 수도 있는데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노베이션에는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과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이나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에 따라서 이노베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의 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썼는데 8mm짜리에서 6mm로 올라갔는데 이제 저기 카메라가 작아졌어요. 작아졌는데 자기네들은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하지만 저같이 등치가 큰 사람은 이제 어깨에다 걸머지기가 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선호도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카니발라이제이션의 정도가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은 뭐 기능이 완전히 바뀌고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기능들이 부과가 되는 거니까 카니발라이제이션 정도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뭐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디스컨티뉴스 테크놀로지, whatever you say, 그것들의 정도에 따라서 카니발라이제이션 정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예. 네, 학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기업에서 네. 대부분 제품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계량화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다 카니발라이제이션 일어날 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예측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가 좀 드물기 때문에 아까 장병현 교수님 말씀처럼 시장 환경을 반영한 그런 모델을 해야 시장에 성공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를 계속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도
이 카니발라이제이션에 대한 ICT 산업이 뭐 전자 부품도 있고 그냥 디바이스 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컬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형태가 있고 상당히 점진적으로 인크리먼털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키텍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실은 나눠서 봐야 하고 이때 카니발라이제이션의 정도와 어떤 고려해야 될 변수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산업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조금 모형을 만들어가면서 연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키텍처럴은 일반적으로 인크리멘탈이고 네, 컴포넌트는 레디컬이죠. 예, 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제너럴. 네. 예. 오케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교학팀에서 전부 녹화를 했으니까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도 아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뭐 박 교수님이 비공개면은 못 올릴 수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공개도 괜찮으면 이제 자료도 올리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세미나를 해봤는데 지금 참석자가 저기 맥시멈 61명까지 돼서 지금 57명인데 61명까지 됐는데 그 보통 우리가 세미나가 30명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커버한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소문이 나면은 점점 숫자가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료 교수가 무슨 연구를 하는가 이거를 알게 된 것이 큰 그 효과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동료 교수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서로 알고 서로 간에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강연해 주신 그 박민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speaker and also the faculty and the graduate students. Thank you so much.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강정 클로징 멘트 하시죠. 강정 교수님. 네. 네. 예. 다음 주에는 더 네. 이번에 또 새로 오신 금융공학과의 교수님께서 또 굉장히 프레시한 주제로 발표를 하실 예정이시고요. 특히 민찬호 교수님 맞으신가요? 그 교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딥러닝 쪽을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민창호 예. 교수님. 예.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로 그 연구가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모든 교수님들께서 오늘처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잠깐 공지해 드릴게 저희 경영연구소라고 홈페이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지금 출판 중이시거나 아니면 출판된 논문이라던가 프로시딩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 경영연구소에서 교수님들의 그 학술 활동이나 저서 활동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면 좀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